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의 행보가 연일 화제입니다. 막판 판세를 분석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볼까 합니다. 일단 초반에 잡혔던 황교안 대세론 아직 유지가 되고 있다고 봐야 되나요? 물론이죠. 뭐 이제 며칠 안 남았는데 뭐 그대로 가겠죠. 아, 그리고 요즘 왜 이렇게 유행어를 자꾸 만드세요? 어대황도 만드셨죠? 네. 어대황종 이렇게 했어요? 종은 뭐예요 또? 종쳤다.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이 되는데 네. 결국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이거 아니야. 어대황. 어차피 대표는 황교안인데 조기에 종친다. 뭐 그런 얘기죠. 아 그렇게까지? 그 얘기죠 지금. 예. 그리고 집부당이라는 말을 또 만들었어요. 그거 뭐예요 또? 집권을 포기한 정당이다. 자유한국당은 집권을 포기한 정당. 아니 그런 생각이 점점 들어가고 있긴 하잖아요. 지금 전당대회 국면을 보면은 5.18 관련된 네네. 혐의 발언이 사실상 전당대회에선 계속 노출되고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말씀하신 내용에는 동감이 되네요. 그러니까 5.18 망언이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제지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더라도 빨리 잘랐어야 되는데 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러고 이제 처음에 대응하면서 그렇죠. 이제 이거 일을 키우다가 소수 의견 또 다양성의 일환으로 소화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내 개인 생각입니다. 이게 이제 지금 엄청나게 타격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이제 이걸 제대로 지휘를 못 하고 있는 거라고 다 저는 생각하고 아까 이제 어대황종이라고 얘기했던 이유는 뭐냐면 네. 황교안 전 총리는 이제 너무나 우경화돼 있어요. 그리고 박근혜 그림자가 너무나 짙게 드려져 있고 그리고 탄핵 총리라고 이름 불러도 사실 할 말이 없을 정도로 명분이 별로 없거든요. 네.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지도자가 되겠다 나온 건데 근데 막상 총선이 벌어져서 총선을 하려면 저 카리스마나 저 무게감으로는 안 돼요. 옛날에 홍준표 전 대표도 19대 앞두고 대표를 하고 있었는데 막상 총선에 나갈 후보들이 생각해 보니까는 홍준표 갖고 총선 치르니까 깜깜하거든요. 이거는 뭐 선거 필패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교체하고 결국 박근혜 비대위가 탄생해서 선거를 치르면서 그나마 이제 승리를 좀 거둔 편인데 네네. 저는 그게 재판이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어대황종이라고 한 거고 정두원 우리 선배의 저 주장에 대해서 제가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겠습니다. 후배로서. 아니 내가 그렇게 얘기하면 그런 것 같다 하지 또 뒷받침까지 하면 얄밉지. 뒷받침을 해야 되겠어요. 이게 이제 갤럽 조사예요. 당권 주자들. 전체 국민 지지율은 오세훈이 1등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당심, 네. 한국당 지지층에서는 압도적이에요. 52%를 혼자 가져가요. 네네. 황교안. 결국 뭐냐. 네. 민심과 당심이 이반돼 있어요. 유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네요. 전체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오세훈 당대표인데 네, 그렇더라고요. 자유한국당 당원들은 황교안이에요. 그러니까 우경화됐다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정두원 의원께서 말한 어대황종이 아주 과학적인 분석이다. 아니 왜 이렇게 당심하고 민심하고 분리가 되냐면 네. 일단 이제 탄핵 과정과 촛불 혁명 과정을 거치면서 많이 탈당을 했어요. 그러다가 당원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죠. 네네. 이제 이건 주로 책임당원,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 얘기인데 대부분 책임당원을 구성하고 있는 주요 이제 지역 기반이 영남 쪽이고 나이도 다 고연령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성향이 굉장히 오른쪽으로 가 있는 강경 보수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다 그렇게 당원들이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눈치 보느라고 이제 뭐 막말도 나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거기는 이제 중도층이나 합리적인 보수층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선에서 이기려면 이 층들을 끌어안아야 되는데 이 층들하고 전혀 맞지 않는 발언들이 나오고 그런 행동들이 나오니까 이 당이 총선에 가서 이제 뭐가 되겠냐 이거죠. 네. 결국은 다시 한번 또 셔플을 해야 된다.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이번 전당대회를 거치면서 자유한국당이 씻을 수 없는 상처, 돌아올 수 없는 다리 이게 뭐냐면 자유한국당을 떠받들고 있는 지지층 간의 분열이 극심화됐어요. 네. 상징적인 게 네. 지만원과 조갑재 씨가 다투는 거예요. 이게 자유한국당 다 지지층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특히 5.18 망언을 계기로 해서 상식적인 보수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경화된 보수 지지자들이 화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저는 너무 치열하게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프를 치면은 옛날에는 조갑재 씨를 극우라 그랬는데 이제 더 극우인 지만호 씨하고 조갑재 씨랑 싸우니까 조갑재 씨가 이제 우파처럼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진보 쪽에 있던 민주당이 점점 중원으로 와가지고 거의 보수에 근접해까지 와서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찌그러져 있는 거죠. 그러네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얘기가 이해찬 대표는 이상한 분이다. 가만히 있어도 장기 집권할 텐데 뭐라고 20년 집권하느니 50년 집권하느니 해가지고 오만하다는 소리를 왜 듣느냐 이제 그러는 거죠. 네. 가만히 훅 있어도 돼. 들어오시는데요. 정두원 의원조차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아요. 지금 안 지지하지 지금은 않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분한테 지지를 못 받는다는 것은 그렇죠. 생명력이 거의 다 했다는 거지. 저는 먼저 조금 다른 결의 얘기를 해보고 싶은 얘기가 황교안이 등장한 것은 이제 태극기 부대하고 그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세력들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가 황교안 전 총리의 입장을 그렇게 만들고 강요하고 있다라고도 생각해요. 그분도 저는 카멜레온 같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 자유한국당이 건전한 보수에 의해서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면은 목소리가 지금과 같은 달라질 거야. 목소리는 그렇죠. 예, 드러내지 않았을 것으로 그러니까 보이고요. 저는 세모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웃기잖아요. 예. 아니 태블릿 PC 조작 가능성에서 저는 빵 터졌어요. 아 이분이 여기까지 가실 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태블릿 PC에 대해서 이게 문제가 많다,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에 좀 무게중심을 두고 계시는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태극기 집회 지지 세력을 포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는 여론조사에 전 국민의 한 60%가 아니다라고 대답하는데 자유한국당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지표에서는 60%가 넘는 분들이 포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대요. 그러니까 이건 역시도 계속 말씀하신 민심과 동떨어진 당심 그러니까 이야기죠. 단기적이고 아주 코앞에 놓인 떡만 보는 아주 그냥 득표 전략인 거죠. 네. 조금 위험한 상황이라고 느껴도 되네요. 그럼 절망적인 상황이죠. 절망적인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봐요. 아니 아까 간사 이야기 네. 하셨잖아요. 조원진 의원님 여전히 해관이 계시거든요. 가끔 이제 소회의실에서 저희 잠시 휴식 시간에 뵈면 네네. 굉장히 본인 자신감이 있어지시더라고요. 자유한국당과 분명히 분리되어 있는데 원내대표 선거에서조차도 본인이 회자가 되잖아요. 대한애국당이 네네네. 통합해야 될 범보수 세력 중에 하나다라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언급도 하고 어찌되었건 간에 본인을 지지하는 많은 세력들이 자기가 떠나온 그 당에서 계속 회자되는 것에 무해하시더라고요. 뿌듯해하시는 게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거예요. 저는 뭐 동의하지는 않아요. 절대로 조원진 의원이 하는 언행에 대해서.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5% 안팎은 지지할 거예요. 조원진 의원. 그럼 개인적으로는 성공한 거고 자유한국당 앞으로 두고 보세요. 대한애국당에게 엄청난 구애를 할 겁니다. 대한애국당이 버스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뭐 버스는커녕 뭐 네. 그러니까 뭐 다른 지지자들도 자전거는 있잖아요. 계속 갖고 놀 거예요. 네. 2등은 누가 될 것인가? 이것도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누가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2등이. 아, 전체 응답자 국민 생각은 네. 37% 오세훈 1등, 황교안 22%, 김진태 7%. 네. 김진태 7%는 뭐 이건 거의 이 상태로라면 2등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근데 자유한국당 지지층을 넘어가니까 네. 격차가 많이 좁혀져가지고 그렇지. 황교안 52, 그리고 오세훈 24, 김진태 15예요. 그럼 차이가 지금 9%밖에 안 난다는 거예요. 이거 뒤집어질 수도 있어요. 이거. 김진태 같은 분이 2등을 한다면은 네. 자유한국당은 정말 보수라고 하기에는 좀 이상한 정당이 돼버리는 거고 국민적으로 그래도 제일 호감도가 높다는 오세훈 전 시장이 네. 3등을 하면은 네. 얼마나 또 많은 사람들이 이 당에 등을 돌리겠어요. 그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요. 그 유력 당권 주자 중에 유일하게 탄핵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진실이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다고 해서 쉽사리 그렇게 탄핵 결정을 한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단 한 번도 무슨 뭐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때도 탄핵이 잘못됐다고 주장했고 지금까지도 똑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박 대통령은 돈 한 푼 안 먹었다 이런 말로 국민을 설득할 자신이 있으십니까? 탄핵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 우리는 바로 탄핵 부정당이 될 것입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조언을 한다면 네.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조언을 한다면 네. 이제 승부를 떠나서 신념을 가지고 메시지를 던져야 돼요.
자유한국당은 이렇게 가야 된다는 메시지를 당락에 상관없이 당원들 눈치 보지 말고 네네. 그래야지 다음을 기약할 수가 있지. 끝까지 당원 눈치 보면서 이것도 아니 저것도 아니 어정쩡한 그런 자세 갖고는 안 되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 오세훈 시장을 보면서 네네. 일종 약간의 연민의 정을 제가 느꼈어요. 연설에 가서 자기는 막 목청껏 외쳐요. 그러면 오세훈 나와야 되는데 김진태, 이건 엄청난 모욕이거든요. 그 920만 표 우리 셋 중에 누가 가져올 수 있습니까? 공개 망신을 당한 거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네. 전당대장에 들어올 때 나올 때 모르긴 몰라도 태극기 집회에 나가시는 태극기 부대들한테는 거의 쌍욕 들을 겁니다. 이 XX 소리 들을 거예요. 네, 그러면서 들어왔다 나가는 그 심정은요. 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과 그래도 자유한국당 상식을 가진 당원들은 오세훈이 넘어진 것만 보는 게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어떻게 일어나는 과정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실상 넘어졌더라도 잘 일어나는 과정을 앞으로 보여주면 네. 오세훈 시장은 비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메시지가 되게 중요하다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래서 네. 자기 주장을 좀 더 굴하지 않고 선명하게 낼 필요가 있어요. 맞습니다. 언제적 오세훈이야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많았거든요. 그분의 재기가 어떻게 보여질까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어려운 국면에서 자기 목소리를 유지하는 그 모습에서 저는 그분의 부활의 징조를 조금 느끼긴 했어요. 네. 마찬가지요. 만약에 2등을 못하고 3등이 된다면 좀 타격을 입거나 그걸 그거는 결정적인 타격이 결정적인 타격이 될까요? 그럼 참 부담스러운 전쟁이 되겠네요. 근데 저는 뭐 3등을 해도 네. 오히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옳은 주장을 해서 아니 보수의 가치가 법치주의도 있거든요. 자기는 보수의 가치 네. 법치주의를 좀 주장하는 거예요. 아니 국회 탄핵 과정을 거쳤지. 헌법재판소 인용을 거쳤지. 근데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면 어떡하냐. 인정할 건 인정하자. 이게 주장하는 건데 네. 사실 무슨 목숨을 건 주장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전당대회 국면에서 주장을 한다는 것은 네네. 본인이 간표를 감수하고 네, 하는 네. 거거든요. 근데 국민들은 이런 거 기억해요. 그래도 카우보이 모자한테 진다는 건 추억이죠.